안녕하세요. 시골밥장사 지현진입니다. 오늘은 2019년 6월 현재 우리나라 외식업계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. 시골밥장사가 뭔 이렇게 외식업계 흐름에 대해서 짚냐, 뭐 그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겠지만, 제가 이렇게 비록 식당에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다 알아요. 지금 우리나라 외식업계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. 어떻게 하냐면 월간 식당 또 외식 경영 요거 두 번이면은 이 안에 우리나라 최고의 기자들이 뭐 우리나라 그 외식업계 흐름에 대해서 쫙 브리핑을 해주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그 시골 밥장사 구독하고 있는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두 권 브리핑해서 짚고 넘어가 드리겠습니다. 이것만 알면 뭐 그 뒤처지지 않아요. 우리나라 외식업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. 그럼 먼저 월간 식당 6월호에 대해서 한번, 제 이거 이 두 권을 거의 학교 식당 대학교라고 생각하고 뭐 정독하고 있어요. 십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웬만한 그 트렌드를 놓치지는 않아요. 앞서가지는 못해도 제가 따라는 갑니다. 월간 식당 맨 앞에 칼럼 박형희 그 발행인 박형희 국장님이 월간 식당 6월에서 이제 칼럼에서는 뭔 얘기냐면은 장기 불황일수록 상품력과 가격 전략이 중요하다. 이 불황 얘기를 꼭 하세요. 이분은 거의 뭐 10년째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만큼 식당 쪽이 뭐 좋다고 한 적이 별로 없어요. 계속 불황에 대한 얘기인데 또 그 말이 맞기도 해요. 지금 음식 가격이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진대요. 그 서울에 있는 봉피향이 순면 냉면이요 17,000원 한답니다. 평가옥 을밀대 뭐 이런 평양냉면 값도 13,000원. 대단하죠? 좀 과한 면이 있긴 있어요. 아무리 뭐 인건비가 오르고 한다 해도 평양냉면도 먹어보면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.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큰 것 같아요. 하여간 이렇게 장기 불황일수록요 외식업체의 가격 전략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. 함부로 올릴 수는 없죠. 뭐 아무리 인건비가 오르고 부자재 값이 올라도 이렇게 함부로 가격을 올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무너져 내리는 외식업계 비상구가 없다. 어느 정도냐면요, 황학동 중고 주방업체마저 폐업을 한답니다. 이게 폐업하는 자영업자 그 중고 기물이 하도 넘쳐나서 그게 다시 안 나가니까 이런 중고 주방업체마저 폐업할 지경에 지금 이를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. 참 경기가 안 좋은 건 문제는 문제예요. 각자 도생이고 어쩔 수 없죠. 이런 때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, 우리는 또 장사이신 멘토께서 오노다카시 멘토께서 또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하면 또 살아날 길이 있어요. 지금 뭐 거의 폐업하고 있는 곳에 막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.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실까요? 폐업이 지금 심각하답니다. 자, 2019년 외식업 설문조사를 했네요. 자영업자들한테. 그래서 지속되는 외식업계 불황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? 그랬더니 첫 번째 대답이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이다. 두 번째가 음식점 수 증가로 인한 과당 경쟁이다.
식당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이렇게 자꾸 음식업체가 폐업도 많이 하지만 그 진입도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. 이 말은 뭐냐?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.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내몰리는 거죠. 계속 만만한 외식업체로. 근데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내몰리니까 이렇게 폐업을 하는 악순환에 빠지고, 이게 나라 전체적으로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외식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, 첫 번째가 인건비 상승. 두 번째, 임대료 상승. 세 번째, 원재료비 상승. 이렇게 인건비 상승하고 임대료 상승하고 원재료비 상승해도 음식 가격은 쉽게 올릴 수 없는 거예요. 지금 그래서 외식업주들이 힘든 거고요. 그래서 이제 국가 정책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이유가, 이 시간당 그 최저임금 올려주는 건 좋은데 이걸 흡수를 다 외식업 그 자영업자 업주들한테 시키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. 이 세금이나 기타 4대 보험료 이런 거 또 이렇게 나가는 입장도 어려운데, 여기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그걸 고스란히 이제 업주들한테 부담하도록 시키니까 반발이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. 이게 좋은지 안 좋은 정책이었는지 지금은 사실은 몰라요. 한 5년이나 10년 후 지나야 이제 제대로 평가가 되긴 되겠는데, 하여간 지금 외식업 경영주들이 어려워하는 건 사실입니다. 그 다음 2019년 외식업계 키워드 베스트 5. 첫 번째 가심비, 두 번째 배달, 세 번째 혼밥 혼술, 네 번째 HMR, 다섯 번째 레트로. 우리가 이런 거 알아야 이제 외식업계 이제 말을 해요. 가심비가 뭐냐면은, 첫 번째가 가심비예요. 외식업계 키워드 베스트 5 했어요. 2019년. 첫 번째 가심비. 전에 가성비 얘기했잖아요.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거에 가성비인데, 지금은 또 가심비라네요. 그러니까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는 음식이라는 건데, 약간 비싸더라도 심리적인 만족감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, 이런 거 좀 만들어내는 그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두 번째 이제 배달 쪽에 아무래도 관심들도 많고, 이런 임대료 같은 게 상승하다 보니까 좀 임대료가 싼 곳에서 또 직원을 안 두고 배달 위주의 식당을 해서 배달 업체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배달을 하는 업종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. 세 번째 혼밥 혼술은 다 아실 거고, 네 번째 HMR. 이게 이제 즉석 식품이죠. 닭발 같은 거 요즘에 집에 가서 이제 전자레인지 살짝 데워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이 진짜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같은 식당 그 업체들끼리 경쟁이 아니고, 이런 데서 일반 식당들이 많이 손님층을 빼앗기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. 분발해서 그런 HMR 제품들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을 우리 외식업계, 우리 식당 쪽에서는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섯 번째가 레트로. 이건 복고풍, 가장 큰 저기가 냉동 삼겹살 같은 거 예전에 유행했는데, 지금은 또 새롭게 세련되게 어떤 그걸 재해석해서 냉동 삼겹살 같은 경우가 이제 2019년도 봄에 유행을 했죠. 그런 게 이제 레트로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2019년 외식업계 키워드, 첫 번째 가심비, 두 번째 배달, 세 번째 혼밥 혼술, 네 번째 HMR, 5번째 레트로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번 잠깐 드려봤고요. 그 다음에 2019년 유망 아이템 베스트 5 이렇게 또 조사를 했네요. 첫 번째가 HMR, 마찬가지죠. 두 번째가 배달 전문점, 세 번째가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, 네 번째가 유기농 건강식, 다섯 번째가 한식, 모던 한식. 이 정도 있다는 것만 좀 아세요? 외식업 정책 중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것, 이렇게 질문했을 때 자영업자들이 첫 번째로 대답한 게, 산업별 최저 시급 인상 차등 적용을 시켜달라. 두 번째, 근로시간 단축을 완화해달라. 자영업주들이라면 다 공감이 가는 내용일 거예요. 그 다음에 올해 영업 활성화를 위해 실시했던 방법이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, 메뉴 품질 강화, 서비스 강화, 고객 관리 강화, 그런 거죠. 다 할 수 있는
방법이 뭐 이런 거밖에 사실은 없습니다. 품질 강화하고 서비스 강화하고 고객 관리 강화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요괴라면에 이어 감성 편의점 고잉 메리 이런 스페셜 인터뷰가 있네요. 옥토끼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어요, 여러분들?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위해서 몇 명이 이제 모였나 봐요. 그래서 이제 요괴라면이라고 저 못 먹어봤는데 많이 들어는 봤어요. 자기들만의 특별한 색깔을 입혀서 라면 출시하고 하는 모양인데 저도 한번 사 먹기는 해봐야 되겠습니다. 근데 저번 달에 이 월간 식당에서인가도 다뤘는데 감성 편의점 고잉 메리라고 편의점인데 분식점을 그 안에다 이제 같이 결합시켜서 거기서 이제 그런 편의점에 있는 HMR 제품이겠죠? 그런 걸로 이제 먹을 수도 있게 하고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.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생기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고잉멜이라는 편의점이라는데 주위에 가까이 생기면 한번들 가보세요. 대체로 배열 면에서도 그렇고 메뉴 면에서도 그렇고 뭔가 좀 새로운 형태의 편의점을 한번 대기업이 아니고 이렇게 톡톡 튀는 멤버들 몇 명 이렇게 규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저는 못 가봤습니다. 시골이라 아직 그런 게 있지는 않고. 그 다음에 이색 공간 편에서 이제 블루보틀이 뭐냐면 스타벅스 말고 미국에서 이제 새롭게 커피 업계 애플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생기자마자 줄을 서고 그랬나 봐요. 또 서울에 블루보틀이라는 게 있다. 우리가 또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또 할 말은 있죠. 여기는 무슨 미니멀리즘 컨셉으로 했다는데 서울에 이렇게 새로 생긴 성수동에 생겼다는데 따뜻함을 더해서 웜 미니멀리즘이래요. 이런 말은 진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. 따뜻한 미니멀리즘인데 따뜻한 미니멀리즘이래요.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편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.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. 이런 게 있다는 거하고 또 마라가 지금 또 열풍이래요. 트렌드 얘기하니까 지금 마라가 지금 서울에서 열풍이라는데 중국 음식에 이제 후어거하고 마라가 있어요. 어떤 차이가 있냐? 마라탕은 재료들을 한데 넣고 끓여내고 후어거는 이제 샤브샤브식으로 이제 담궈서 이제 익으면 꺼내 먹고 이 마라탕이 굉장히 맵대요. 그래가지고 2030 여자들한테 상당히 어필하는 그런 메뉴인가 봐요. 하여간 이런 불경기에는 매운 음식들에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. 중식이 또 요즘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불경기, 여성, 또 중식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합쳐져가지고 마라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. 가까운데 이제 마라 전문점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월요식당 6월호에 대한 리뷰는 일단 마쳤고 자 이제 외식경영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. 6월호 6월호 외식경영 에디터스 뷰에서 이제 김준성 편집장인데 늘 여기 박형희 발행인처럼 김준성 편집장이 이 부분을 늘 칼럼을 쓰는데 잘 써요. 굉장히 재밌어요. 들을 만한 거리도 있고 단순한 게 좋다는 얘기예요. 국내 비즈니스 역사를 돌아보면 크고 거창하며 번거로운 것들 다 망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가장 심플하고 간결한 것들이 생존을 위한 최고의 상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. 메뉴 면에서도 그렇고 가게 운영 면에서도 그렇고 간결하고 심플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. 예,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. 자, 쭉 넘어가서 역전 할머니 맥주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. 살얼음 맥주가 특허를 받아가지고 이 부분이 특허를 받은 면이 있고 또 여기가 이제 강점이 뭐냐면은 술과 곁들이는 메뉴를 대부분이 마른 안주래요. 마른 안주니까 이제 가격 면에서도 원가 측면에서 그렇게 부담 안 가고
관리 측면에서도 편하고 어쨌든 이렇게 주점 쪽은 관리가 용이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역전 할머니가 이제 잘 나간다 그런 얘기고 선명이 피자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 건 이제 누군가 이제 전문가들이 이걸 적겠죠. 빵이 맛있는 피자, 자가제빵, 선명이 피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 이제 밑에 보면은 선명이 피자의 미래는 선명합니다. 이런 거 좋아요. 눈에 확 들어오죠. 선명이 피자의 미래는 선명합니다. 이거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해서 이 문구를 만들어냈겠어요. 참 탁월한 문구다 이런 생각 들고 잘 나가면 이 문구가 더욱더 빛을 발하겠죠. 자 그렇게 하고 이분 디딤의 대표에 대해서 이제 한 페이지를 할애했는데 이범택 디딤 대표래요. 2018년은 연안식당의 해라에도 과언이 아니다. 연안식당 주변에서 많이 보셨죠? 이쪽 시골에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대전에만 해도 몇 개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. 꼬막 비빔밥 우리나라의 그 열풍을 일으킨 그 대표적인 곳입니다. 근데 이 이범택 대표도 쭉 읽어보니까 굴곡이 많았어요. 우리 외식업 쪽은 한두 번은 뭐 죽을 고비 넘기고 뭐 몇십억 한번 빚을 한번 져봐야 다시 일어나는가 봅니다. 이분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고 연안식당으로 이 주식회사 디딤이 확 컸대요. 근데 그 전에 이제 힘들었을 때 이분이 일어난 건 여러분 다 아시죠? 마포갈매기라고 그걸로 일어난 곳입니다. 근데 뭐 여러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했고 백종원 대표가 뭐 식당업계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오면 이분은 한 시도지사 정도급은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대단하고 존경하고 이 두 분 다 뭐 백종원 대표나 이범택 대표나 그렇게 생각은 들지만 사는 건 굉장히 빡빡할 것 같아요. 하는 일도 하도 많고 시골 밥장사 크게 부럽지는 않습니다. 그냥 대단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. 그리고 이제 장전 김유진 대표에 대해서 나왔는데 김유진 아카데미 대표에 대해서 나왔는데 식당에 대해서 뭐 책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 저도 책도 많이 사봤고 이분 거 유튜브로도 많이 이분 것도 공부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도 틈나면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유진 대표 한번 쳐보세요. 뭐 들을 만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분 잠깐 여기 언급이 됐는데 장사 이제는 콘텐츠다. 근데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. 정말 들을 게 많고 대단하신 분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민강현 대표 이분도 이제 여기 자주 글을 쓰시는 분인데 잘 쓰세요. 식당도 잘 하시고 이거 뭐 수준이 뭐 한 차원 높으신 분이죠.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한 식당 업계 시장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도지사 밑에 시장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장사 잘 되는 법만 알면 정말 될까? 이분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뭐 비법 레시피 하나 뭐 이렇게 안다고 해서 장사가 그걸로 탁 풀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. 우리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. 방향성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.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100번 옳은 얘기예요. 또 여기 또 처음 봤어요. 저는 이런 식당을 팔떡식당이라네요. 팔떡식당. 잠깐 보면요. 번화가에서 1.2km 떨어진 후미진 자리 25평, 테이블 12개로 연매출 24억. 대단하죠. 일평균 매출 700만 원, 하루 방문자 수 400명 이상. 그리고 메뉴는 양푼 등갈비 하나뿐. 그래서 저도 인터넷 네이버로 한번 찾아봤는데 야, 식당 잘하시는 분이더라고요.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한번 살펴보세요. 이분은 여성 손님들에게는 그 머리끈과 손거울을 나눠줬고 회식 손님들이 있는 날에는 다음날 회사 앞까지 찾아가서 꿀물을 건네며 감동을 주려 노력하기도 했다. 그 식당을 성공하신 분들은 다 자신만의 필살기가 있습니다. 그거 배워야죠. 배워서 자기 가게에서 한번 적용해보고 더 나은 나만의 필살기를 또 개발해야 되고 그렇습니다. 팔떡식당 또 대단한 식당을 한번 외식경영에서 알게 됐습니다.
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런 데서 이제 보고 우리가 그 식당을 또 찾아가도 보고 그럼 배울 게 좀 나오겠죠. 김현수 이제 발행인이 김현수의 인사이트 해가지고 핵심 키워드로 정리한 성공 식당의 정석.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요. 쏠림 현상에 대해서 얘기했네요. 인간이 식당을 이용하는 패턴에서도 허드 현상이 나타난다. 손님이 많은 식당일수록 손님이 더 몰린다. 반대로 손님이 없는 식당은 들어가려던 손님도 안 들어간다. 허드 현상 때문에라도 식당은 개점 후 3개월 동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님을 채워야 한다.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 손님이 몰리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야 그 몰리는 식당으로 손님도 찾아간다는 얘기고. 전화가 오네요. 전화 와도 그냥 해보겠습니다. 됐어요. 전화도 오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월간 식당하고 외식 경영 두 가지로 2019년 6월 대한민국 외식업계의 흐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